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주규제라는 부분까지만 쭉 확인만 하시면 되고, 453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 1번, 2번, 6번을 이제 본문을 조금 보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용도지역 그러면 종류, 뭐 행위제한 이런 식으로 의의 같은 거. 지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겁니다. 기반시설 요거. 요 기반시설도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 기반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일단 보세요. 기반시설의 종류가 거기 교통시설, 공간시설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죠. 옆에 이제 기반시설들이 막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수를 세보면 50가지가 넘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게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라는 게 물을 이게 저장하지 않습니까? 홍수 같은 걸 조정하는 방제라고, 방제.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제. 그 다음 종 방제시설이 아닌 것,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요. 그 답이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그 하수도는 방제가 아니라 밑에 환경기초라고 돼 있죠? 환경기초에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위에 있는 그 방제시설하고 이제 밑에 환경기초시설 그거를 좀 구별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화장하죠. 공동묘지, 매장하기도 하고 뭐 봉안시설이라는 게 납골당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관련된 시설은 방제도 아니고 환경기초도 아니고 보건위생. 이건 또 보건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처리하는 기반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 위에 교통시설, 공간시설이죠. 교통시설로 분류되는 것들.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 광장이나 공원, 녹지는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시설이 되는 거죠. 공간시설. 그 밖에 뭐 수도, 전기, 가스, 학교나 운동장, 공공청사 이런 애들이 뭐가 돼요?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은 뭐 따로 외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7종류가 있다.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 보세요.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를 하려면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보세요. 기반시설이 거기 써 있는 게 다 기반시설이라고요. 그럼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광주시에다가 새로 도로를 만들어 주차장을 만들어요. 공용주차장 같은 거. 아니면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새로 기반시설을 만들려면 여기 3번 도시관리계획 업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위치, 어느 위치에다 할 건지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행정관청이 정해주라는 거예요. 행정관청이 정해주는 대로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되지 기반시설 공사로 기반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학교 같은 게 있습니까? 학교? 네. 학교라는 거 사립학교도 있다고요. 그거 다 기반시설이에요. 학교는. 국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아니면 도로도 우리가 개인이 설치하는 도로도 있어요? 네. 있죠. 아니면 우리 민자도로, 민자 이런 것도 다 개인이 설치하는 거라고. 특정 사인들이. 근데 그거를 행정청이 어떤 도시관,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위치를 정해준다고요. 그 개인이 어떤 그 유료도로니까 개인이 어떤 사업적 측면의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설, 개인이 설치하는 도로지만 영리성이 있지만 기반시설이죠. 그러면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규모로 해라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도로 종류까지. 이걸 뭐 지하도로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 그리고 여기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결정되면 이제 위치나 규모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뭐 어떤 특정 사인이 개인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유료로 운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사립학교죠. 사립학교면 제가 돈이 많으니까 나 죽기 전에 학교를 하나 짓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교육사업 같은 거 해보려고. 그러면 내 땅에다가 내가 학교를 짓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면 이게 개인적 건물이면 뭐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이 학교라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제 땅에다가 도시관리 결정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행정청이 내가 사립학교 진다는데 왜 안 해줄까요? 그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많이 있으면 또 학교를 지면 애들이 부족하죠.
그러면 도시관리 결정 안 해준다고. 이거는 학교 지면 교실이 이제 애들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차지 않고 빈 교실이 남고 이게 자원의 낭비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할 때 그 기반시설의 종류를 쭉 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제목이 이제 6장의 기반시설인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거기 도시군 계획서라고 기반시설하고 이거 관계를 좀 보시고 자 우리가 기반시설을 공부할 때는 이 기반시설이 결국에는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설. 기반시설이 그 도시군계획설 할 때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써 있습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기반시설이다. 근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우리 행정처의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처음에는 이 도로, 공원 이런 애들을 기반세라고 하다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라 부르는 거예요? 결정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도시계획설 이렇게 불러야 돼요. 도시계획설. 그러면 이거 시설이란 말은 같죠? 이것도 시설이고 또 시설입니까? 근데 처음에는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부를 때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나와 있을 때는 기반시설인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여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습니까? 그럼 위치, 규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된 거예요. 관청이. 그럼 이렇게 확정된 이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부터는 그 도로를 뭐라 부릅니까? 도시계획설 이렇게 도시계획설 불러야 된다고요. 도시계획설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설인 도로 이거하고 기반시설인 도로하고 이게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차피 기반시설인 도로가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부동산 할 때 여기 광주시에 어떤 특정 동네에 도로가 생긴다 이렇게. 근데 그 특정 동네인데 번지수는 모른다니까. 몇 번지인지 모르는 거라고요. 도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라고. 몇 차선 도로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도로가 생긴대요 이렇게. 그럼 아직까지는 기반시설 상태라고요. 기반시설인 도로를 어떤 특정 동네에다가 설치한다 이건데 근데 그게 무슨 동에 몇 번지라고 위치가 나옵니까? 몇 번지라고 지번이 나온다고 이렇게. 규모는 6차선 도로다 이렇게.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도로를 부를 때 기반시설인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설인 도로 이렇게 부르는 도시계획설인 도로 이렇게 호칭 자체를 바꿔서 이 법 읽을 때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인 도로가 도시계획설인 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구분은 좀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뭐 기반시설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반시설인 주차장, 기반시설인 뭐 공원 이렇게 부르다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나와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설인 도로, 도시계획설인 주차장. 그 밑에 양가로 3번 좀 보세요. 그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그것도 좀 한번 좀 볼게요. 이 금방 배운 거 복습이에요, 복습.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읽어보죠, 원칙. 자, 지상, 수상, 지하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러면 지상이나 수상이나 뭐 지하에다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시설의 종류나 명칭, 위치, 규모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게 원칙이다. 근데 밑에 예외. 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기다 있어요. 경미한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경미한 기반시설이에요. 자, 경미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미한 기반시설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시장. 공공의 청사 이런 게 있어요. 관공서 청사. 우리 문화시설. 자, 우리 동네에다가 2층짜리 문화시설을 짓는데 이렇게. 체육시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배드민턴 같은 거 할 수 있게 체육시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한 기반시설이에요? 경미한 거예요? 자, 이런 경미한 기반시설은 그 원칙을 안 지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 결정을 안 하고도 다른 행정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꼭 있겠죠. 이 경미한 거랑 좀 비교하는 거. 자, 경미한 거 말고 중요한 기반시설. 자, 우리 중요한 기반시설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아까 우리 배웠던 도로라든가 철도.
자, 도로나 철도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자, 우리 비행기가 출발하는 공항이라든가 항만 같은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배가 출발하는데. 네, 그 다음 우리 저기 공원이라든가 녹지, 뭐 학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경미한 거예요?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는 원칙대로. 중요한 건 원칙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행정청이 해주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공사하셔야 돼요. 근데 경미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이렇게. 그럼 그 중요한 거에다가 이렇게 경미한 거 하나 섞어놓고 찾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주제가 뭐였냐면, 이 기반시설 파트에 오면 설치하는 방법의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까? 네, 설치할 때는 원칙은 미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공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 도시관리 결정을 잘 따라서 공사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막바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네, 일명 경미한 기반시설. 네, 그게 시험 문제 하나의 주제예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기반시설의 7종류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위에 거 4개는 잘 안 내고 밑에 거 3개 있죠. 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거. 네, 다음 중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것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왜냐면 그 4개 들어있죠. 거기다가 위에 중간에 뭐 이렇게 거기 그 하천 같은 거 하나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런 거 해놓으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까 저 건폐율 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이 굉장히 아리까리하다고. 숫자는 그나마 이렇게 숫자가 틀렸다는 건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하천이나 하수도나 비슷비슷해 보인다고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서 하수물이 하천으로 가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확인을 좀 하셔서 시험에 나오는 그 쟁점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 말의 논점이, 핵심이 뭐라는 걸 잘 우리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핵심이 뭔가 이렇게. 그 핵심이 없이 쫙 얘기하면 그 듣기 짜증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설명을 많이 붙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핵심이 고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기반시설이 있고 그렇게 아는 게 있고, 그런 걸 이제 시험 문제 찾는 거죠. 아니면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는 그 뒤에 거 3개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공동구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공동구 이런 것들은 그 본 파트에 가서, 이 공동구라는 게 뭐냐면 지하에 들어가는 큰 관이에요, 관. 근데 그 안에 이제 전기라든가 가스, 상하수도가 다 한 번에 수용되는 큰 시설. 이 공동구는 나중에 이거 네이버 찾아보시면요, 이게 공동구 높이가 사람 키보다 더 높아요. 막 2m 막 이래요. 폭도 막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터널 수준이죠, 뭐. 그 안에 이제 전기선, 가스선, 상하수도가 다 가설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공동구라는 거는 우리가 설치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도시 미관 같은 게 좋아진다고요. 교통도 좋아지고. 예, 우리가 이제 차가 막히는 이유는 이게 가스관 교체 공사 맨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편도 3차선인데 한 차선은 맨날 가스관 교체 공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선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니까 차가 막히고. 그럼 이제 그거 한 달 끝나고 나면 뭐예요? 수도관 교체 공사하죠, 또?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공사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맨날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맨날 공사한다 이러면서 가끔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 왜 공사를 낮에 하냐 밤에 하지, 또 밤에 지나갈 때 낮에 하지 왜 또 밤에 하냐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원래는 처음부터 이제 도시 설계할 때 공동구라는 걸 가설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지하 매설물이 꼭 필요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이제 따로따로 매설하고, 또 옛날에는 그 관계기관끼리 협조가 안 돼가지고 가스관 밑에다가 뭘 해놨는데 가스관 교체하다 그걸 또 건드리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이 부주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같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공동구 형태로. 공동구라는 게 이제, 근데 이제 공동구가 이제 편리하지만 화재가 나면, 또 사고가 나면 이제 다 끊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큰 사고가 나니까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파트를 두고 공동구는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관리는 누가 해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이쪽 쪽도 전신주가 있나요? 또 신도시 같은 데 공동구 많이 하는데 전신주 같은 게 없으면 공동구로 가설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구라는 게 지하에 이렇게 일정 특정 부분을 해서 전신을 아니면 이제 지하에다 이렇게 가설하든지 아니면 공동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에 수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공동구라는 게 거기 그 하나만 좀 볼까요? 공동구의 의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자, 공동구 설치 의무자, 이게 이제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자, 공동구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지구가 박스 안에 이제 1, 2, 3번 대표적으로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신규 개발지라고 씁니다. 신규 개발지. 자, 도시개발 사업하는 도시개발구역, 재건축 재개발하는 정비구역, 토지공사가 땅을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 이런 거라고요. 그 이런 신규 개발지인데 이게 개발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200만이에요. 200만. 10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누가 해당 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 택지개발지구를 토지공사가 하면 토지공사가 네, 거기 중간에 거기 뭐 도시개발구역을 뭐 광주시의 도시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하면 그 공기업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 공동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이면 의무가 아니고 200만이 넘어가고 신규 개발 그럼 토지공사가 돈을 내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대신 공동구 설치 비용을 한전한테 내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동구 설치 비용 같은 거 할 때 거의 공동구 설치하는 비용이 만약에 100억 든다. 그럼 100억 중에서 거의 공동구 점용 예전자 그게 한전이야. 한전. 우리 한전이라든가 뭐 가스공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기는 누가 줘요? 전기. 전기는 한전이 이렇게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고 다 이게 한전이 하셔야 돼요. 한전이랑 관련 있는 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는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점 기업. 그러니까 한전이 이거를 책임지고 점용 예정자 앞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사람이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전이나 우리 뭐 통신업체 뭐 KT 이런 사람들은 독점 기업이죠. 예, 우리 유선전화는 KT가 독점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 KT라든가 한전은 독점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익이 생기면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또 공익으로 환원하고 이런 거 해줘요. 우리 한전이 이렇게 전기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데 돈 벌면 저기 섬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전기 놔줘야 돼요. 촛불 켜고 살라고 하셔야 돼요. 놔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그 민간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섬에 그 할머니 때문에 전기 놔주면 전기 이렇게 가설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이 뭐 3억 든다. 그럼 그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80대인데 전기 아무리 많이 해놔도 그거 원가도 못 뽑잖아요.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전은. 그게 이제 공기업의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들은 부채가 있는 겁니다, 부채. 그래서 공기업은 대부분 다 그런 공익적 사업을 하니까 부채가 있고 국가가 보증을 해서 결국 끌고 나가는 겁니다. 토지공사 같은 경우도 토지공사가 빚이 현재 지금 130조예요, 130조. 우리나라 토지공사 공기업 중에 제일 빚이 많습니다. 토지공사가 왜 이렇게 빚이 많아졌어요? 옛날에 저 이명박,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위로 다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면 한 채당 5천만 원에서 1억 적자예요. 지방은 5천만 원, 서울이면 1억 적자입니다. 그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아무리 많이 이렇게 임대료 같은 걸 잘 돌리더라도 적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이제 우리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뭐 서민층이나 임대주택 준다고 그러죠? 이거로 다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30조면요, 이자가 이게 한 2%만 계산해도 하루 이자 얼마인지 아세요? 130조가 빚이잖아요, 빚. 그 2% 정도 이렇게 이자하면 하루에 이자만 한 7, 80억씩 내셔야 돼요. 하루 이자가 7, 80억이에요. 하루 이자가. 그 이거를 해보시면 그 토지공사가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이 이제 민간 기업이면 당연히 이건 부도나고 없애야죠. 근데 이제 토지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그런 걸 하고 그래서 그 토지공사가 그동안 150조에서 130조로 빚을 줄였어요. 그나마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빚을 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항상 선거할 때 되면 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치하신 분들이 무주택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심은 대통령 후보가 쓰는데 빚은 토지공사가 주는 거예요. 이제 다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구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너무 이게 그렇게 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건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선거할 때 너무 이제 뭐 복지라는 걸 안 할 수 없겠지만 꼭 필요한 데를 잘 찾아서 우리 임대아파트가 서울 가보면 서울의 강남에 임대아파트도 있어요. 가보면 차들은 다 벤츠 차량이 벤츠 외제차 좋다고 그 24평대 아파트 사는 거예요.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정책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토지공사가 빚을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갔죠, 이게. 강남에다가 임대. 그래서 임대 아파트는 이제 강남 쪽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 뭐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강남에 우리 일반 뭐 신혼부부들 위해서 공급을 해주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임대 아파트가 일단 적자 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
땅값이 비싼데 이제 이걸 임대로 개발하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공동구 의무 설치가 신규 개발 사업하는 장소입니까? 신규 개발 사업화,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근데 개발 규모가 얼마가 넘으셔야 돼요? 200만. 이거 100만 원 내기가 딱 좋다고요. 200만을 초과했을 때 누가 해당 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의무 설치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공동구 설치하는 비용을 자, 거기 만약에 토지공사가 개발 사업을 하면 토지공사가 혼자 내는 게 아니죠? 그 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점용 예정자와 개발 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하는 건가요? 그렇게 함께 부담한다. 그리고 이제 공동구 관리. 공동구 밑에 관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관리는 특광시 군수에게 관리를 맡겨라. 설치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다르죠? 설치하는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거의 특광시 군수, 아까 200만 초과하게 개발 사업하는 사람이고 관리는 각자 그 행정 도시의 장들입니까? 그러니까 관리는 이렇게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맡게 된다는 거예요. 설치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제가 사업하는 순서를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는 뭐 같이 한번 적어 보시면서 자, 요 순서는 우리 기본서에는 나오는데 우리 기초교재는 좀 빠져 있으니까 제가 옆으로 절차를 쭉 쓸 건데 우리 프린트물이 따로 여백이 없죠? 제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절차를 하나 쓸 거예요, 옆으로. 공간을 좀 확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어디다 쓰시는 게 좋으냐면, 이 빈 여백이 없네요. 다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456에다가 그냥 쓰세요. 456에다가, 하단부에다가, 456페이지고, 제가 지금 4번,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좀 할 거예요. 자, 이건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이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설이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업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 야,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왔다. 그럼 이제 공사해야죠, 공사. 네, 그 공사하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시험문제에서 좀 자주 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설로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도로가 기반시설이죠? 근데 그 기반시설을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이렇게. 자, 요 결정이 지금 뭐 한 겁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거죠? 오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결정 나왔다는 거예요. 자, 뭘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설. 처음에는 기반시설인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오면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설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사업하는 위치가 잡힙니까? 위치? 규모. 이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위치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뭐 이런 게 예를 들으시면 돼요. 뭐 이쪽에다 한번 써보시면 여기다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광주나 서울시 쪽에다가 기존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기존 도로가 자, 2차선 도로가 있었다. 차들이 많아지니까 많이 막히는 겁니다. 그럼 도로를 확장해요, 확장. 확장 같은 것도 있죠? 도로 설치입니다, 이게 확장이라는 것도. 근데 기존 2차선 도로 옆에 여기 보니까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우리 카센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카센터. 여기 11번지. 여기 의리 12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식당하고 있어요. 지목도 한번 줘볼까? 지목 이건 대예요, 대. 이거는 잡종지구.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는 뭐 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번은 13번지고 이거는 나대지예요, 나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지는 14번지인데 이거는 국가가 소유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국가 소유하면 국유지, 이건 사유지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나대지고. 그러면 지금 이게 2차선 도로인데 자, 이쪽으로는 확장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서
도로를 이제 이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빨간색 선이 이제 거진다고요. 자, 이게 2차선 도로가 여기까지가 도로가 설치가 되면 이 부분 도로가 만들어지면 4차선 도로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가 만약에 이렇게 위치가 잡히면 이게 6차선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 걸까요? 지금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된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제가 이게 기존 도로가 있는데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거죠. 이게 2차선 도로가 6차선 도로로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장되는 거 이것도 새로운 도로를 설치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럼 지금 보면 도시계획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위치가 나오는 건가요? 네, 위치가 이 위치까지 이렇게. 여기 지금 갑이라는 땅에 요만큼은 좀 안 들어갔지만 요 위치까지가 앞으로 이 부분이 새로 도로가 생길 토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가 도로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걸 좀 제가 이제 칠판이 다 잘리니까 다 그리지 못하고 밑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규모가 조사해 보니까 11번지 토지부터 500번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도로 만드는 때 이렇게 달랑 4필지만 들어가지는 않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규모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결정됩니까? 네, 그럼 이제 이거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위치나 규모를 딱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자, 우리 속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다시 한번 용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사업하는 부지가 11번지부터 500번지까지 있습니까? 그럼 여기를 한 번에 공사를 다 못해요. 보통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우리 도로를 만들 때 지금 여기만 도로 만드는 게 아니겠죠. 광주시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이 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 11번지부터 500번지까지를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11번지부터 200번지까지는 1단계 이렇게. 1단계가 사업을 앞으로 3년 안에 먼저 하겠다고 예정 발표하는 거예요. 예정. 단계별 집행계획이 예정지 발표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시설 결정된 부지가 11번지부터 500번지까지입니까? 네, 그럼 거기를 11번지부터 200번지까지를 먼저 1단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2단계. 2단계가 3년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정 발표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예정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앞으로 3년 안에 먼저 하는 장소가 어디다? 11번지부터 200번지까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도로공사가 시급하면 이 전체 토지가 1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행정청의 재량이라고요. 행정청이 막말로 국회의원이 힘이 세. 그러면 이 도로 같은 거 자기 지역구면 빨리 만들라고 해야 됩니까? 다음번 선거에 또 자기 국회의원이 힘썼다고 그런 거 자랑해야 되니까. 그러면 1단계 되는 거예요. 이래서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국회의원 중에 뭐 초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이게 저기 3선, 4선 되면 이게 이제 군대에서 병장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등병하고 병장으로 군대 이제 뭐 안 가보실 수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적응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참이니까. 뭐 병장 되면 뭐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지. 빨리 이제 제대하려고. 근데 국회의원들도 그런 서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국회에서 싸울 일 있으면 항상 초선 의원들이 나가는 거죠. 나이랑 상관없이 초선이 나가서 여기 앞에서 이제 몸으로 막 싸우고 막 머리 뜯고 이런 건 다 초선이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거 할 때는 뭐 초선이라든가 그 뒤에 이제 재선 의원들이 있고 삼선 의원들은 뒤에서 이렇게 저기 막아라 막 이러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거 못 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이제 또 다른 또 제재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 창피한 일이죠. 근데 대만 같은 데 그러죠. 대만도 막 귀시하게 날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끼리. 대만도 거기도 개판이에요. 대만 우리나라 더 개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이 결정된 부지가 너무 넓어서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처음에 야, 도로 만드는 땅으로 결정된 부지가 나왔어, 위치가.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우리 행정청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1단계가 어디까지다 이렇게 예정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1번지부터 200번지까지가 1단계로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3년 안에 1단계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3년 뒤에 또 다시 또 1단계로 수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정으로 1단계 발표하겠다.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단결 집행 계획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그대로는 안 나오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단결 집행 계획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눠주는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자, 사업할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행정청 그러면 항상 국가행정청인 국토부 장관님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우리 특별시, 광역시, 뭐 자치시, 자치도, 도지사님. 일단 서열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행정청으로서, 우리 국가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시행자가 나중에 사업 시행하는 돈도 내야 되는 거야? 내야 되는 거죠? 아, 여기 국토부 장관님 시행하면 무슨 예산으로? 국가예산.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님이 시행자가 되시면 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해야죠. 근데 여기서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대요. 자, 우리 비행정청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회사. 무슨 건설회사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토지주택공사. 자, 토지주택공사도 공기업이지만 비행정청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님하고 여기 특광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분들만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면 행정청이 아닌 거예요. 여기 행정청은 국토부 장관님하고 여기 특광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우리 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나는 평상시에 국토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뭐 광주시장님은 아시겠죠? 광주시 사니까. 근데 항상 국가행정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건설회사도 있고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도 있다고요. 근데 이런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이 공적 사업을 하지만 여기서는 뭐로 보시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비행정청은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시행자의 지정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의 뭘 받으면? 지정.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비행정청도 도로 만드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하시면 돼요.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요거를 만들고 관청한테 인가받고 이제 공사에 착수하는 거예요. 착수 이렇게 공사에 착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에 착수한다. 자, 우리가 자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이 뭐냐면 자 보세요. 시행자 다음에는 무조건 실시계획이에요. 자, 시행자가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실시하겠다라는 요 안에 도로 만드는 설계도면, 설계도서라고 그래요. 공사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든다. 우리가 혹시 그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 이 실시계획은 좀 전에 도로 만드는 사업인가요? 앞에가? 그럼 도로 만드는 사업에 이제 시행자가 정해진다고. 여기 뭐 광주 광역시든 아니면 여기 뭐 군수님이든 간에 아니면 비행정청 시행자로 토지공사든 건설회사든 시행자가 되면 어떻게 도로를 만들겠다는 설계도면이 나와야 된다고. 설계도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에다가 뭘 넣어서 설계도를 그려서 이 설계도가 관청한테 가가지고 가서 검사받는 거야. 설계도 잘 됐습니까? 그럼 관청이 요 인가를 내주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도로 만들 때는 이 도로에 이렇게 두께 이런 게 두께, 도로의 두께라든가 도로의 차선폭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를 잘 지켜서 그 기준 맞게 설계도를 그려오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설계도 외부로 발표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순서를 공부할 때는 여기 지금 계획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다는 거예요. 3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앞에 처음에 요거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까? 이거는 최초에 기존 도로표에다가 어디까지 도로 생긴다 이렇게 위치를 정한 거로 위치. 도로 만드는 위치와 전체 땅을 발표한 거라고. 어디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가 도로 만드는 부지다.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1단계, 2단계 나누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고. 그러면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설계도 그리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계획. 다음 주에 또 나올 거라고, 실시계획이. 항상 시행자 다음에는 실시계획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실시계획이 앞에 나오면 이건 무조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니까, 이렇게. 시행자가 토지공사하면 토지공사가 설계도를 그려오는 거예요. 관청한테 가서 인가 받고 잘 되면 발표한 다음에 공사하는데, 이때 보세요. 하나만 더. 공사할 때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수용합니까? 수용? 자, 이런 말을 우리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강제로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시행자가.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나오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라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 그럼 아까 제가 민간 시행자도, 건설회사도 시행자로 지정받고 뭐까지 하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요거 인가까지 받고 발표가 나오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도 수용할 수 있는 거라고. 민간도 이 건설회사가 자기 뭐 돈 벌려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고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 땅을 수용할 거예요? 여기 카센터. 여기 카센터 주인이죠? 카센터 여기 건물하고 땅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식당이 있으면 식당 건물 있습니까? 여기 땅. 나대지면 나대지. 이런 것들을 좀 수용을 하는 거라고. 여기 계집이 있으면 수용해야 할까요? 계집. 계집은 수용 안 해가는 거야. 저런 거는 그냥 계집하고 걔는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건 수용. 그 계집이 수용 안 되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할 때 계집 같은 건 수용하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는 또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상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관식 문제예요. 왜 계집은 수용 안 해가는지 쓰라. 우리 저 중개사 시험은 저기잖아요.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1차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으로 보는데 그 실무 문제가 그거예요. 왜 계집 같은 것들은 현재 법에 따라서 수용할 수 없는지를 근거를 쓰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때, 그죠? 아, 계집이 걔를 어떻게 수용? 근데 이제 수용하는 기본 원칙이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게 고착돼 있어야 됩니까? 근데 계집은 고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고, 그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무슨 뭐 이유를 대서 이제 그럴듯하게 답을 써내면 이제 그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보면 그런 시험을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지만 나중에 뭐 중개사 시험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서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다 그랬는데, 근데 중개사 공부하기 조금 아까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중개사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공부한 게 미천이 되면, 이게 왜냐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또 사실은 민법하고 공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하시면 되는데, 회계 이런 것만 더 하시면 돼요. 회계. 회계하고 영어 이런 걸 좀 하시면 돼요. 회계 영어가 들어가가지고 제일 못하는 과목이죠. 영어. 회계 뭔지 아세요? 회계. 회사의 장부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좀 전문적으로 하려면 회계를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회계를 못하면 어떤 경영하는 회사 사장님이 회계를 모르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부를 보고 어떻게 하면 비자금을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비자금 만들 때 회계 장부를 잘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걸 분식 회계, 그러죠. 분식. 그 분자가 가로 분자 써가지고 이렇게 화장하듯이 저기 한다는 거잖아요. 장부를 조작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근데 실무라고 비교해보면 이제 안 맞고 그러면 이제 회계사들이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부실한 회사다 해가지고 이제 회계를 정확하게 해서 뭐 그런 거 하시는 또 전문직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렇게 건설공사에서 비자금 만들 때는 이게 실무적으로 이게 결제 나갈 때는 이 철근이 10개가 나간 거예요. 철근을 이렇게 공사해야 되니까. 철근이 실제 공사할 때는 7개만 공사하는 거죠. 그 장부서에는 10개 나갔다고 지출한 거예요, 이렇게. 뭐 철근 10개당, 뭐 1개당 뭐 해서 10,000원이면 10만 원이 나갔는데, 실제 이제 공사할 때는 7개만 박는 거라고요. 그럼 3개는 빼돌리는 거죠? 그걸 파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에서는 10개가 나갔으니까 돈 지출을 해준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시공할 때는 7개만 시공해가지고, 시공해도 안전하대요. 안 무너진다,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빼는 거죠. 빼서, 고가지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위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주고, 이렇게. 찻대기, 그죠? 그거죠. 찻대, 그래서 이렇게 준 거예요. 사과상자에 줘가지고 차로 쫙 부는 건데. 현금으로 달라는 현금으로. 왜냐면, 통장 입금시키면 티가 나니까, 수표 이런 거 주면 다 추적당하잖아요. 그 현금으로 달라. 그게 사과상자가 찻대기 간단한 거예요. 현찰로 달라는 거면 현찰로.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받았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더 많이 받아가지고 욕을 먹은 거 아닙니까? 몇백억을 받았다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운동하려고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이 돈을 모으는 방법을 외국처럼 이렇게 다 오픈하자는 거예요. 뭘 받자는 거예요, 정치자금. 우리 외국에는 이렇게 뭐 선거운동 할 때 돈 받죠? 예, 뭐 이렇게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 선거할 때 공식적으로 받잖아요. 예. 무슨 뭐 얼마한테 뭐 애플한테 얼마 받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공표가 된다고요. 그렇게 가자. 어차피 받을 돈인데 맨날 숨기고 받으니까 맨날 항상 걸리잖아요, 항상.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한 사람 총대 매는 거예요. 총대를 메고 그 사람이 교도소 가고 하고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이제 1계급 특진해 주는 거고. 그겁니다. 여든 야든 간에 돈 문제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새누리당은 서청원. 그 사람이 돈 문제 하는 사람이고, 우리 옛날에 저기 야당일 때는 박지원 씨가 그 돈 관리했잖아요, 이렇게. 그걸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뭐. 그게 항상,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욕을 하고, 뭐, 걸리면 뭐, 이렇게 뭐, 대기업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직권남용해가지고 돈 걷고 그러는데, 이게 항상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으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중간에 배달 사고 나는 거죠? 또 지가 챙긴다고. 서청원 씨가 그래서 뇌물죄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예요. 자기가 받은 겁니다, 이게. 받아 자기가 횡령을 한 거죠. 정치자금으로 100억 얻었는데 이거를 80억만 입금시키고 20억은 또 자기가 가진 거예요. 이렇게 또 사고를 친다고요. 그건 더 안 좋은 거죠, 이게. 중간에 삥땅 친 거니까. 그래서 참 보면 돈이라는 게 열리면, 그래서 이제 공개하자, 투명하게. 이렇게 하자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깨끗한 정치하자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돈이 있어야 선거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뭐 자명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그 교재를 한번 좀 보세요. 보시면, 그냥 큰 타이틀 제목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456의 4번, 빨간색 4번,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이죠. 그 시설사업 시행할 때는 제일 먼저 아까 우리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단계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나오면, 이게 뭐다? 1단계, 2단계 구분해 주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나온 부지를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예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1단계, 어디까지가 2단계. 근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단계까지 사업을 3년 안에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을 해준다고요. 다시 또 지금부터 1단계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 행정청 아닌 시행자들 있죠? 네, 가볍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실시계획 이렇게. 시행자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 때는 그 안에 설계도나 자금계획 같은 게 명시 첨부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을 위한 조치에서 뭐 사업이 너무 크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간에 리을번에 보시면 토지의 수용이라는 것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 네, 이게 무슨 절차예요? 도로 만드는 절차. 자, 다음 주에 또 한 번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 비교할 게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기본적인 거는 확인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몇 가지만 더 보시고, 이제 국토계획법 거기 지구단위 계획하고 뭐 개발행위 허가제 이런 것만 보시면 되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30분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